안녕하세요.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그런 조이대 대법원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로 유죄를 내려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파산시키려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태를 일으킨 조이대를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 즉 3차 내란을 일으킨 조요토미 히데요시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이재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것을 예상이라도 했나 본데 전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결집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경북도당에 따르면 3차 내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는 도민들이 평소에 1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추천자를 조이대로 기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의 신간인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구매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가 과거에 쓴 책인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의 9분8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등의 책과 김혜경 씨의 밥을 지어요까지 무더기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재조명되는 것이 조이대의 과거 판결 내용들인데요. 파도 괴담식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준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세였던 여중생 B양에게 연예인 해볼 생각이 없냐며 접근했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고 동거까지 했는데요.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그리고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부인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B양이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된 동안 피해 여중생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도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했으며 편지를 쓴 것도 기소된 강간행위 이후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3부는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B양의 접견 횟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내용은 B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며 B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강간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는 것은 매우 드문 일 아니던가요? 그러자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어 2017년 11월 대법원 2부, 당시 조이대는 제3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무죄로 확정짓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열린 조이대 인사청문회 당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전원합의 해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이에 조이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법리대로 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위험한 사랑 소녀를 사랑한 남자 편에서 다루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명을 사용해 은별이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어느 날 실종된 은별을 데리고 있던 남성은 문제의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해 은별이가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보호 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은별의 아버지가 은별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러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은별의 아버지는 그 전에 뇌수술을 크게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중학생 은별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후 은별은 A씨를 만난 지 1년여간 18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성폭행 사실을 숨겼고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감 중이었던 A씨에게 보낸 러브레터도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전용기 의원이 거론한
그루밍 사례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루밍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예로움이나 빈곤과 같은 취약점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친분을 쌓고 자신에게 피해자가 의존하게끔 길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A씨는 조이대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이후 은별이를 향해 성폭행 무고를 했다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민사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으나 A씨는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도 항소장을 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소식은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이후 A씨 관련해 전해진 소식은 지난 2021년 3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등장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선 지난 수년간 캐스팅 디렉터를 사칭해 배우나 모델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A씨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당시 배우 박은석이나 김호영 씨 그리고 방송인 최희 등 많은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작진 측에 피해를 알린 제보자만 105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A씨가 합의를 거부하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 A씨는 2022년 10월 구속됐으며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무리 조이대가 처음 A씨에게 무죄를 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는지를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이라면 최소한 전원합의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전만 봐온 자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할까요? 또 조이대의 다른 성범죄 혐의 관련 판결 역시 기사에서 검색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주한미군 2명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구속 기소된 이들 중 한 명은 서울 청담동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을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다른 한 명은 성폭행을 시도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선 성폭행을 시도한 미군에겐 징역 3년 6개월, 망을 본 미군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조이대는 성폭행 시도 미군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망을 본 미군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조이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조이대는 문제의 성폭행 혐의 미군에 대해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증세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 기타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형으로 낮춰졌습니다. 또 화장실 안에서 망을 본 미군에 대해선 목격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 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라며 무죄를 졌습니다. 이에 오죽하면 당시 조선일보마저 네티즌들이 부글부글한다고 기사를 올렸을 정도니까요. 아니,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것과 성범죄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성범죄라는 충격과 공포에 떨었을 피해자가 있음에도 무슨 참전 타령을 합니까? 또 바로 눈앞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목격자가 모를 수 있다는 건가요?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는데요. 조이대는 녹음기처럼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이 내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졌다구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지, 또 한국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까요? 이 정도면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놈들과 대체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조이대의 다른 판결도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죠. 지난 2018년 9월 당시 조이대 대법관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조이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직접 촬영한 것이든 모니터에 나온 영상을 촬영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나체를 보여준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조이대의 오래전 행위 역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과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한 것입니다. 인노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말 결성된 단체로 당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지원, 노동법 개정 요구, 광주항쟁 기념 순례단 참여, 노동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송년대잔치 개최,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 등을 요구해온 단체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1988년 11월 인노회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서울형사지법 소속 배경엽 판사는 인노회는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라기보단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듬해 2월 16일 당시 영장 담당 판사였던 조이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를 받아냅니다. 즉 조이대의 당직일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를 받아낸 셈입니다. 당시 청년신문이란 매체는 TK 출신 판사에 의한 날치기라고 규탄했으며 인노회 측 역시 성명에서 노동운동하자는데 이적단체 옛말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지목됐고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재심에서 무죄를 35년 만에 확정받았습니다. 조이대는 당시 자신으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에 대해 사죄라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무기징역 판결한 데 대해 책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소리로 답한 여모 씨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만행들을 저질러온 이젠 시민들의 참정권마저 박탈하려는 조요토미 히데요시의 판결들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절실하겠습니다. 이는 여론에 아주 필수적이니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